제가 추천해드릴 초보 유튜브용 카메라는 유튜브를 취미로 간단하게 촬영할 수 있고, 안녕하세요. 초보 유튜버 되기 영희TV입니다. 오늘은 초보 유튜버들이 사용하는 카메라를 알아보고 제가 사용하는 카메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초보 유튜버가 되겠다고 하고 3개월 정도 되게 많은 영상들을 찾아봤었고요. 매장도 방문을 해서 테스트도 진행을 해봤습니다. 카메라 구입에 앞서 카메라를 어떤 용도로 사용할 건지, 영상은 어떤 걸 찍을 건지, 예산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카메라의 각각의 스펙을 비교하기보다는 실사용을 할 때 제가 느끼게 될 장점과 단점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를 현재 시작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제가 앞에 있는 갤럭시 S9 플러스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영상을 꾸준히 촬영할 수 있을 건지에 대한 질문을 저에게 끊임없이 해봤고요. 예산에 대한 문제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카메라를 새로 구입할 만큼 유튜브를 꾸준히 할 수 있을까? 그 정도의 가치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스마트폰으로 먼저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대한 부담도 적었고, 촬영을 하고 싶을 때 영상을 켜서 바로 찍을 수 있는 편리함이 있었습니다. 찍고 싶을 순간에 영상을 켜서 촬영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촬영을 할 때 오디오가 작게 들어간다는 단점도 있었습니다. 갤럭시 S9 플러스는 제가 사용하지 않는 공기계라서 스마트폰 촬영 중에 전화가 오거나 카톡이 오는 부담은 적었습니다. 그런데 영상을 찍으면서 영상에 대한 욕심이 생기잖아요. 화질이나 사운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좋았으면 하는 생각에 카메라를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시청하시기에 앞서 이 영상은 유튜브를 이제 시작하는 분들께 도움을 드리려 제작된 영상입니다. 제가 몇 개의 영상, 일상을 촬영하면서 느낀 개인적인 생각으로 만들어졌으며 용도나 사용하는 영상에 따라 다르게 느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전문적인 카메라 지식이나 스펙보다는 실사용 위주에 초점을 두었으니 궁금한 분들은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처음 알아본 카메라는 센서 크기가 깡패라고 하는 풀프레임 미러리스를 알아봤는데요. 다른 영상에서도 추천을 많이 하는 소니의 알파7 마크3였습니다. 소니의 AF 성능은 1등이라는 장점이 있었고, 영상을 보면 어려운 용어들이 많았는데요. 영상을 찍을 때 S로그로 영상을 찍고 편집할 때 색 보정을 한다고 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전 아직까지 그런 실력은 가지고 있지 않고요. 가장 큰 단점은 액정이 위아래로만 틸트가 돼서 셀프로 영상을 찍을 때 제 모습을 볼 수 없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건 카메라 위에 모니터를 달면 된다고 하지만 그렇게 되면 카메라 부피가 커진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캐논의 EOS R이었는데요. 소니에서 지원하지 않는 스위블 액정이 있어서 셀프로 영상을 찍을 때 제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장점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센서가 사골이라는 단점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사골이라고 말하는 것은 신규 카메라가 나오면 센서도 새로 개발을 해서 출시를 해야 되는데 오래전부터 사용하고 있는 센서를 그대로 장착해서 출시를 하기 때문에 사골 센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AF가 소니보다는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위의 두 카메라는 바디와 렌즈를 포함을 하면 300에서 400만 원이 훌쩍 넘는 가격으로 예산에서 벗어나서 구매를 하지 못했습니다. 예산을 더 낮춰서 하이엔드 카메라를 한번 알아봤는데요. 캐논의 G7X 마크3였습니다. 위로 올리면 제 모습을 셀피로 보면서 찍을 수 있는 장점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모습이 잘 보이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하면서 촬영하기 때문에 편리하고 휴대하기는 편리할 것 같았지만 AF 성능이 EOS-R과 마찬가지로 좋지 않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본 카메라는 소니의 RX100 마크 7이었습니다. 소니의 영상기계는 AF 성능이 뛰어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배터리의 지속 시간이 짧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영상을 20분에서 30분 정도 찍다 보면 배터리가 다 돼서 교체를 해야 되는데요. 교체를 하기 위해서는 삼각대에서 분리를 하고 볼트를 풀은 다음에 배터리를 교체하고 다시 조립해서 찍어야 하는 단점이 있었고, 실외 영상 제작을 위해서는 배터리를 추가로 3개에서 4개를 구매해야 된다는 단점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을 더 낮춰서 액션캠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액션캠은 보조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추천을 하지만 메인 카메라로 사용한다는 것은 추천하지 않는다는 영상의 비중이 많았습니다.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서 액션캠을 메인 카메라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액티비티한 영상을 찍는다거나 수중 촬영을 위해서는 액션캠을 메인 카메라로 사용을 할 수는 있지만 일상 브이로그용 카메라를 알아보고 있기 때문에 메인으로 사용하기에는 아쉬움이 남는다는 평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단점들을 생각을 하니까 하이엔드 카메라도 안 되겠고 액션캠도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카메라가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어서 제가 사용하기에 단점들이 많고 하는 부분들 때문에 3개월 동안 수많은 영상들을 보고 카메라 매장을 방문하면서 내린 결론은 제가 사용할 컨텐츠에서는 지금 촬영하고 있는 스마트폰이 최적화라고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초보 유튜브용 카메라는 유튜브를 취미로 부담 없이 촬영하고 처음에 장비에 투자를 많이 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부담도 크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는 것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촬영도 간편하고 요즘은 편집도 스마트폰 어플이 잘 나오다 보니까 편집에 대한 부담도 적어지고 처음 유튜브를 시작하는 분들이 접근하기에는 정말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유튜버님들의 영상도 찾아보고 카메라 매장도 방문하면서 저도 초보 유튜버이기 때문에 간접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초보 유튜버의 시작점 마음가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함에 있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